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상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당의 주식 세뇌 탈출 신의 사자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요, 지금 라이브 생방송으로 좀 진행 중입니다. 밤 11시에도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자, 드디어 3,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연수로는요, 무려 3년 9개월 만입니다. 자, 3년 9개월. 자, 이 증권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0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2,900에서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매물이 좀 출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3,000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3,300포인트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이 아니고 3,000은 그냥 올라서고요, 3,3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3년 반 전,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전 세계가 에브리싱 랠리, 그래서요, 사상 최고가를 다 찍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성수장은 밤 11시에 이 자리에 서서 강력하게 24년 1년 내내 이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특례 상장이라든가 소위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냐면, 재무제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끝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이제 화면을 보여드려요. 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급하게.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 이제 다우지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니케이 대만가권. 사실 니케이 대만가권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알고리즘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3년 반 동안 가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쪽에 보면요, 5월입니다. 그리고 6월이에요. 여기 보면요, 5월, 6월. 잠깐 보실게요. 여기 5월, 6월, 여기를요,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요, 5월, 6월 박스권이고요. S&P 500 지수도 박스권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관계가 좀 이제 어떤 휴전으로 좀 돌아서면서 나스닥이 뭐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요, 니케이 지수도 보면요, 여기 이제 5월, 6월을 보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이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가권, 자, 우리나라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 대만이? 그런데 대만가권도요, 5, 6월, 5월 중순부터 6월 현재까지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비교해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나라는요, 여기서 5월, 6월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고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요, 지붕 뚫고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캡처해 온 거는 이제 3,078포인트, 3,100포인트까지는 제가 화면을 이제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100포인트. 자, 이 그림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에브리싱 랠리일 때는 주저앉았다가 전혀 3년 반 동안 가지 않다가 최근에는요, 대한민국만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어떤 증권가에서 우리나라 지수에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우상향으로요, 지수가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예단합니다. 3,300선에서 저항대에 좀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야 되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전반부에 짚어가 보도록 하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장님,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어쨌든요, 거래량이 있든 없든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래량이 또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대형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일단 3,300선을 돌파해서요, 3,500선을 넘어갈 때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5년 이제 그 6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5년 말, 12월 말까지 3,500선을 이야기하거든요. 3,500선이 아니라니까요. 3,500선 가서는요,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 묶여 있는 종목들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요, 한 30위까지, 코스닥 볼 거 없고요. 다 엉망진창이고, 코스피 종목을 쭉 보시다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요, 하이닉스는 많이 갔잖아요. 뭐, 주봉상 보실 때 3년치를 이렇게 보시면요, 직전구 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BPS 대비 일단 2배 이상 오른 종목은요, 손대는 게 안 되죠. 손대면 안 되시고요. 저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를 하겠어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때까지 부진하고 계속 밀렸느냐? 밀렸다가 이제 최근에 6만 전자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내가 어떤 종목에 좀 묶여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밑으로 흐르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이제 신용, 미수 이런 거 쓰거든요. 신용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얘네들이 밀어버립니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회사 전화 옵니다. 이제 보증금을 더 넣던가, 안 그러면은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 매매 하한가에 이제 강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소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트를 쭉 보면요, 저는 현대차가 눈에 띕니다. 현대차. 주봉을 보시면요, 이거 다 씹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가져온 거. 이게 지금요, 얼마 전에 제가요,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게 여기다 아주 제목을 써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휴대폰으로 이 종목을 이렇게 화면을 키워서 직접 뭐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지금 상장돼 때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도 이게 1,020원,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뭐 5배가 넘게 갔는데 이게 작전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차트 화면입니다. 삼부토건은요, 지금 347원이라고 써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 정지고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자, 왜 이렇게 갔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뭐 관련 테마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비만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 탈모 관련주, 뭐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등등등, 그죠? 하다못해 저 초전도체, 그거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거에 이제 그다, 이제는 뭐 아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이제 한 번 그 회사가 어떤 세력들과 짜고 작전을 펼치게 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 시장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이득 취한 거를 다 환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100선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정상적인 자금들이 이제 시장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아셨죠? 안타깝게도 오늘 그런 소식 들으셨잖아요. 자, 어떤 소식? 자, MSCI, 우리가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라고 그래서요.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다. 그래요. 늘 그래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부터 특히 코스닥 종목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나라는요, 중진국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수를 선진국 지수냐 아니면 중진국 지수냐 하다못해 개발도상국 지수냐를 판단하는 건요, 두 회사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하나는 FTSE 지수라는 게 있고, FTSE 지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라고 해요. MSCI 지수.
예. 그런데 미국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자, 저는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요, 정말 잘못된 상식에 어긋나는 종목들 500개 정도를 퇴출을 시킨다면, 즉 2,800개에서 500개만 정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바로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차트와 정상적인 재무제표, BPS, PBR 계산했을 때 이게 정상적이냐 판단했을 때 이게 선진국이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이 삼부 토건을 잠깐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나왔던 영상인데요. 자, 보실게요. 전에도 이제 그 삼부 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부 토건에요. 여러분, 대주주 지분을 여기 한번, 대주주 지분을요, 잠깐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요가 3%입니다. 3%. 3.39라고 되어 있잖아요. 3%.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요. 상장된 회사가 대주 지분이 20% 이하로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요. 법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보세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시면요. 계속 적자죠. 적자폭이, 그죠? 적자.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요. 무려 3,800%의 유보율 해당 사항 없는 이런 회사의 대주 지분이 3%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는데 재건 관련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그러면 삼부토건의 대주주는 몰랐을까? 아니요, 모르진 않아요. 대주주와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바로 잠시 후에 이제 설명해 드릴 어떤 종목,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신성장 기업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요, BPS, 이 회사 BPS 보니까요, 50원, 50원이요, 50원. 그럼 거래 정지된 지금도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저 기사를 뒤져보니까요,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공기관장님들, 이제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알아서 나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던 전 금융 관계되는 그런 공공기관장, 그런 분들도 뭔가 교체가 돼서 좀 새로운 새 세상을 펼쳐야 우리가 3,300포인트를 뚫고 이달 말까지는요, 4,200에서 4,300은요, 그냥 무난하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쯤 돼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이 늘 똑같은 이야기를 성수장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이 종목이요, 꽤 방송에서 추천을 하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저는 그러잖아요. 알테우제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막 오르고 그랬는데요. 2차 전지 지금부터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뉴스를 가지고 같이 짜집기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재무제표와 BPS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거,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에 몇 곳? 7곳입니다. 기업가치 재고 실패.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란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2005년부터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은 바로 노무현 정부였죠. 자, 그러니까 그래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벤처기업, 그래서 아주 그렇죠,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특례 상장 3년 반, 4년 동안 했던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시가총액 증감률 분포 현황을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보세요. 증감 29%, 감소가 70%. 자, 그리고요, 60에서 80%가요, 기업수가 46개. 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이라고 막
덤벼들었던 뭐 밀리의 서재, B의 등등. 아니,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치, 그 가격 대비 지금 장부상 BPS 대비 PBR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응? 판단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상장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렇죠? 신성장 기업은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고 5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막 부채 비율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청산 가치 자체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그런 회사들이 버젓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성 소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건 베네수엘라 지수지 대한민국 코스피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 7곳 기업 가치 제고에 실패했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없어지겠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 특례 그럼 모르죠. 신성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신성장 기업. 예. 지난 방송을요. 이데일 TV 홈페이지 들어와서 쭉 보시면요. 2024년 2월부터 정확하게 계속 12월까지 아주 여기서 발을 동동 굴렸죠. 자, 모든 방송사들은 이데일리 TV 빼놓고 다 그런 종목들을 추천할 때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셔는 안 됩니다. 그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술특례로 상장 기업이 무려 245개 중에 상장 폐지 3곳을 제외하고 자, 분석을 했는데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제고에 성공한 기업은 29%, 30%가 채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기준 기술특례 상장사 전체의 84.9%, 거의 85%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 파드가 지난해 여기 95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내며 가장 부진했다. 그리고 상장일 대비 시총이 반토막 난 기업도 전체의 94곳 38%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다음 화면 갈게요. 자, 보십시다. 상장한 지 10년 이상 지난 업체 중에서도 무려 80%가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적자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투자를 받을 기회를 열어준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기업 가치 제고가 쉽지 않은 현실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특례 상장은 상장되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들고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도 안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 종목 있었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말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난 20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셀리버리. 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죠. 얼리버리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유네코, 어센 에어로페이스 등 3곳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장 폐지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미요 털 만큼 털고요. 예, 일단 차익 실현해서 다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없어져야 될 문제점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주라는 겁니다. 테마주.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의 테마주를 형성을 해서 그리고 각 기업들과 섭외해서 결국에는 합법적인 거죠. 그죠? 불법은 안 해요. 네, 불법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놀라운 또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30배 수익 이렇게 돼 있어요. 30배 수익. 야, 30배 수익. 자, 개인 투자자들을 홀릴 만한 그런 내용이죠. 증시 화랑에 IPO 투자 사기 성행.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 한국 거래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상장에 임박했다. 그리고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기업 공개 투자 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테헤란로에 가면요. 그런 어떤 유사 수신행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겁니다. 지난 17일 금감원에 따르면요. 한 불법 투자 업체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인 A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비슷한 A생명과학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 블로그 등에 이제 가짜 기업 설명회 홍보성 자료를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사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식 리딩방입니다. 주식 리딩방. 자, 주식 리딩방. 어떤 리딩방이냐면요. 주식 리딩방이라고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텔레그램 이쪽을 뭐 예전에는 저 노란톡, 카톡이라고 그러죠. 그죠? 방송용어로는 노란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막 사칭을 해서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식에 좀 문의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사기를 쳤죠. 이제 주식 리딩방 이제 못하니까 요즘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 그러니까 뭐 리딩방이 뭐냐?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메신저 대화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자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었죠. 금감원에서 어떤 칼을 빼들었냐? 자, 모든 이제 그 경제 TV를 좀 보면요. 일단 경제 TV 1위는요. 이데일리 TV가 되겠고요. 그 외에 뭐 한국경제 TV, 뭐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 뭐 파트너,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어째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금감원에 신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어떤 8시간 교육도 받고 감시해야 하는 거죠. 신고 제도긴 합니다만, 문제는요, 이 3,300을 뚫고 4,000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입막음을 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방향을 서비스를요, 단방향으로 막아버렸죠. 금감원에서. 예. 왜 막았을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막은 거죠. 그러니까 벼룩잡 짜고 초가상관 태우는 경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물론 1대1은 안 되죠. 그건 뭐 증권회사나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입막음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으니 30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오죽하면 이런 거에 이제 현혹당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거에 현혹당하게 될까? 이제 그동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사 주식을 사들이도록 유도했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에게 A사 주식 한 주에서 10주를 막 나눠주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금감원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 하는 데는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시장감시위원회 과장급 직원들과 거래소 이사장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대담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았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능력 없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요, 일단은 뭔가 교체가 돼야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에 속아서 넘어간 투자자들 A사 주식을요,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이 업체가 알려주는 대포 통장으로 주식 매수 대금을 보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이후에 이 업체는 또 다른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A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겠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또다시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했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잠적했다가 금감원에 뭐 했어요? 그냥 적발된 겁니다.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뭐 템버거 막 10배, 뭐 테마주 막 12배, 뭐 정치인 테마주 18배. 이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애시당초. 절대 안 돼요. 자, 이제는 그래서 어디서? 금감원에서 아니에요. 금감원.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 그래서 아주 협동해서 여기에 이제 검찰도 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시장을 좀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던 5.0포인트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4,500, 5.0포인트가 와 그래? 2200에서 지금 3100을 돌파한 것도 대단한데 아니라니까. 그게 바닥이라니까.
원래는 4,800에서 5,000을 넘어서 있는 상태여야 된다니까. 그게 박스권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럴까? 그죠?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 그러니까 이런 매체가 가장 중요해요. 매체.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증권 공영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 외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처음 듣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뭐 유튜브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노란톡,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 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풀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풀어놔야 된다. 예, 전에 미래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있던 우리 홍성국 의원께서 발의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죠, 법안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입틀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요,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자체가요, 일단 4,500에서 5,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무려 연수로 따지면 19년째 여러분들께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장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 용어인데요. 그 주식 용어가 아니라 자, 배워야 될 건요, 단기 과열 종목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고 기나긴 횡보 이후에 기준봉이라고 하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이후에 어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체크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단기 과열 종목이란 이런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단기간 내에 주가 급등, 거래량 급증, 그죠? 요게 이제 테마주 같은 거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적자고 회사 자체의 대주주가 20% 이하고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내는 악행들, 그리고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맞춰 나가려면 이거를 잘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과열 형성을 보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여기 투자자 보호. 여기 투자자는요, 그냥 개인 투자자라고 보면 되죠. 개인 투자자 보호와 두 번째는 시장 질서를 유지를 위해. 자, 시장 질서를 위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정하는 제도가 우리가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그래요.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 지정되는 게 투자주의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 100%, 그 다음에 투자 경고,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주가가 올랐던,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정치인 테마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후진국 지수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됐든 금감원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정된 종목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제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과 구별되고요. 매수 매도 전략에 신중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한국거래소는 자,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와 뭐에 따라, 알고리즘에 따라,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에 의해,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단 비상벨이 빙빙빙 돌아가죠. 그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2,800개 종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고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요,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주요 지정 기준은요. 3거래일 연속 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등 일정 수치 초과하고 투기적 거래, 테마성 집중 매매 등 이상 징후 감시하고 시장 감시 시스템에 따른 신속 지정 및 공지를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희한한 거는 내가 매수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거래 정지, 즉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더라. 과열 종목 지정되면요. 매수 매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좀 펼쳐놨어요. 자, 지정 기준. 이렇게 얘기하면요. 복잡할까봐 이걸 다시 줄였어요. 넘어갈게요. 깔끔하게 세 가지 조건 모두 다 충족하면 뭐가? 동시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단기 과열 종목 지정에서 예고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 자, 보시자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알려고 안 하면 죄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 주가 상승률이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횡보하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30% 상한가. 그럼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요. 과열 종목 지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개탄스럽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거래 회전율입니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 평균 거래 회전율이 직전 40일, 늘 얘기하죠. 40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50, 20, 60, 120 이평선이 아니라 왜 40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이틀 동안 평균 거래 회전율이 40거래일 평균보다 몇 퍼센트? 50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변동성입니다. 최근 이틀 거래일 동안의 평균 일중 변동성이 어쩌다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면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있었던 정치인 테마주 이런 것들 보면요. 물론 이 틀 안에 들어가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주시장이 엉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간단해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큰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제가 이제 웹서핑 하면서요.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주가 급등 40일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A란 기업의 직전 40일 평균 주가가 10,000원인데 오늘 종가 마감이 13,500원이다. 그러면 이건 35%잖아요. 그러니까 30% 올랐으면 1번 조건이 충족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래 회전율 40 평균보다 6배 이상. 그러니까 직전 40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였는데 갑자기 최근 2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70만 주야. 그러면 이건 700배 증가한 거니까 2번 종목 충족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는 건데 40일 평균보다 1.5배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증가하면 직전 40일 평균 하루 변동폭이 1,000원. 그러니까 하루 최고가 11,000원, 최저가 10,000원, 변동폭이 1,000원이에요. 자, 최근 2일 동안의 평균 변동폭 1,600원, 최고가 14,200원, 최저가 12,600원, 변동폭이 1,6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배.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들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 동반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기준,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세 가지
예,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고 지정 예고 이후에도 10거래일 내에 동일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또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시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최근에 무슨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종목들을 봐도 그래요. 자, 단일가 매매 적용, 단일가.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는 겁니다. 즉시 매매는 불가한 거고요. 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이 있고요. 차익 실현 물량 주의해야 되고요. 투자경고, 투자위원 종목 지정 가능하니까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런 종목입니다. 보실까요? 자, 오로비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예시를 주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잘못됐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자, 오로비텍이 이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분율이요. 10%입니다. 예, 10%. 그러니까 20% 이하 종목은요. 여러분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오로비텍.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30% 상한가를 딱 가버리면요. 여기서 갭을 띄워버리면 이게 빨리 도망쳐 그 얘기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는 자, 내일부터 이 종목은 뭐에 들어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주가는요,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른손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른손.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예, 이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아무리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딱 상한가를 만들어 놓더라도요. 와! 그러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갭을 띄웠다가 음봉을 만들어 놓더라도 여기 보면 검정색 화살표는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한가 만들 때 이쯤에 들어가서 갭 띄울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회사를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건요.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이 종목은 바로 네오팩트란 종목.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나보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요. 무려 5년간 적자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여기도요. 상한가를 만들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갭 띄었다가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렇게 단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화살표는 여기서 더 머물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기준봉에 나왔을 때 반드시 종가는요. 14% 이하가 맞다. 그래서 신의 사자란 종목으로 신의 사자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들께 잠시만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주식 선의 탈출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신의 사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늘 격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 멀리 대전,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이번 주가 되겠네요. 토요일. 예, 소규모로 선착순 한 10분 정도 모시고요.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한 그런 이야기를 좀 펼쳐놓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그동안 잘못해왔던 기준과 원칙은요.
일단 다 잊고 접어 놓으시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출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어떤 방송에 현혹되고 유튜브에 현혹되고 노란톡에 현혹되고 이렇게 해왔던 잘못된 습관들을 좀 고쳐 나가 보자. 주식이라는 건요, 무슨 취미 생활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주식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전업적으로 가시는 거지, 이게 뭐 나는 직장 생활하고 난 자영업 하는데, 그냥 뭐 노는이 그냥 심심하니까 뭐 종잣돈이 있어서 한다. 그렇게 하면요, 그냥 100% 날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무슨 알테오젠, 에코프로, 이게 웬 말입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종목을 한 두 종목만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에너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에너토크. 잘 보실게요. 자, 여기서요, 캔들에 내가 영역을 뺐습니다. 즉, 캔들에 들어있는 물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자, 빼버렸어요. 네. 늘 이제 말씀드렸죠.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했던 거는요, 이거 포인트고, 이 중심이 헌터고, 그 다음에 이게 포크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에, 자, 종가와 시가와 중심 라인을 돌파하는 라인이, 그래서 이 라인이 무슨 얘기냐면 소위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장대 양봉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요, 뭘 보지 않는다? 자, 이평선을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뭐라고 했냐면 이 종가로부터 7, 종가로부터 14, 종가로부터 뭐 28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에너토크란 종목도 소장님 이상해요. 그렇지, 이상하죠. 자, 캔들이 단봉으로 움직이고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죠. 훅 들어오죠. 저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까?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누군가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불특정 다수가 게임을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 돈을 잃는다. 그러니까 누군가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 내지는 세력들이요, 큰 손이라고 하는 세력들이었고, 누군가 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일단은 온전히 다 돈을 잃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이 바닥에 오기 전이 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그때였었는데요. 자, 되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잃는 돈이 거의 98조에서 1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뭐 개인 투자자가 한 300에서 4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400만 명이라며. 그러면 그냥 제 예측대로 맞다라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잃는 돈들이요, 대략 한 200조 정도가 좀 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문제를 삼는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돈들을 자, 다 국고로 환수해서 국민들한테 한 달에 25만 원씩 줘도 괜찮아요. 매달. 자, 고맙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뭐로 가냐면요, 신의 사자로 돌려본다는 거예요. 신의 사자로 돌아왔습니다. 신의 사자. 어때요?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소장님, 이게요, 기준봉이요. 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 이렇게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밑으로 떨어져야죠. 30%가 아니라 15% 아래로 내려오든가 다시 시가 내외로 내려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갭을 띄워버립니다. 그죠? 갭을 띄워버려요. 그러고서 밑으로 쭉 빠져서 종가는 만들어 놨는데 이 화살표는 조심해라 이거죠. 도망쳐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랐다 내렸다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내일부터 3일간 거래 정지입니다. 이게 과열 종목 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뽑아내면 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보세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캔들의 제가 이 캔들의 2분의 1 중심 라인에 선을 긋은 겁니다. 선을. 그러니까 성 소장은 이 부분에서 매매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왜? 3일간 여기 자체를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3일간 예, 3일간 이게 과열 종목으로 시기계면 거래 정지였던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수익 매수하십니까? 이 중심 라인 들어올 때 이때 매수를 들어가죠. 어떻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40일 평균을 만드느냐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후에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 또 10일 동안 지켜봤더니 또 계속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투자 위험, 투자 경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림은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 종목 지정되고 3일간 거래 정지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 캔들의 2분의 1, 30%니까 2분의 1이면 15%. 이때 샀고 어떤 종목은요. 여기서부터 시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땡큐 그러고 더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와 같이 주가가요. 쑥 크게 오르면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종목 더 갑니다. 주식 세뇌 탈출. 여러분들은 지금 대가들의 투자입법 주식 세뇌 탈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한 종목 더 봅니다. 토모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흔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접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자, 이 종목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기에 기준봉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봉.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종목을 신의 사자로 넘어갔더니 신의 사자로 넘어갔더니 이런 겁니다. 기준봉이 나오고 뒤로 돌아 몇 개라고 그랬어요? 40일이랬어요. 40일. 40일 40개의 캔들을 봤더니 이 중심 라인에 평균 대마 이평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은 매수 엄청 매수.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앞에 기준봉에 능가하는 거래량이 많거나 같거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신의 사자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사자를 가지고 온 목적은 도대체 안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는 27%대, 고점으로 따지면 8, 9%, 약 상한가 근방까지 갔던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요,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꾸준하게 모아서 매도를 하시면 30%를 단시간 내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의 사자, 바로 세뇌 탈출의 그 종목. 자, 다음 주부터는요, 어떤 종목, 세아 메카닉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그림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가 안 가시면 어떻게 이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그림? 이 그림.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고 직전 40일 동안 대마 이평이 중심 라인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기다렸더니 여기 보이시는 음봉,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단봉이 발생하는 중심 대마 이평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매수 100, 100, 200, 100, 1000, 200, 100, 100 들어가고요. 이렇게 갑자기 앞에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3분의 2에 달하는 그런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매매 방식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따라다니시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몰려다니지 마시고 왜 개인, 바깥으로 나와서 그들 기관과 외인과 큰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공지 하나 더 드립니다. 밑에 자막이 나갈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 즉 한 2시간 정도요. 아주 놀라운 여러분들 감히 평생 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식이고 내가 잘못돼 왔던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었구나. 이제라도 늦었지만 새롭게 출발해서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를 좀 이어가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주식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비가 또 주룩주룩 내립니다. 어디 시설 관리 여러분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요. 저는요, 다음 주 수요일
동일한 시간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